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에 많이 서툽니다.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말하는 과정이 쑥스러워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사과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변명을 하거나 궁지에 물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실수했을 경우엔 더욱더 사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쥐꼬리만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하지 않고 그 순간만 모면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과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1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과를 해보면 1분도 길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과라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지만 1분 사과가 행해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고 사과를 한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과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분 사과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분 사과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다음으로 빨리 사과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깨달았는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실수로 인해 지금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한 내용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1분 사과의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수도방위를 담당하던 스콧 대령이 자신의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그 당시에 최고 통수권자였던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스콧 대령은 링컨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스콧 대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나? 왜 이따위 문제로 여기까지 오나? 지금 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네. 그깟 휴가 문제 따위로 낭비할 시간이 조금도 없단 말일세. 자넨 지금 전쟁 중인 걸 모르나? 아내가 죽어서 힘든 건 자네뿐만이 아니네. 모두 힘들지만 꾹 참고 견디고 있어. 동정이나 사랑 타령은 평화로운 때나 하는 걸세.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링컨 대통령의 분노에 스콧 대령은 크게 좌절하여 자신의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새벽녘 스콧 대령은 막사문을 두드린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스콧 대령이 아직 잠에 취한 채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놀랍게도 링컨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스콧 대령, 어제 저녁 나는 사람도 아니었네. 정말 할 말이 없네. 링컨 대통령은 스콧 대령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너무 심신이 지쳐 있었네. 그렇다고 해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아내를 잃어 시리에 빠진 사람을 그렇게 험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밤새 후회하면서 뒤척이다가 용서를 청하러 이렇게 왔네. 어서 가보게. 이미 국방장관에게 연락하여 부인의 장례식에 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두었네. 링컨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령을 자신의 마차에 태워 친히 부두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1분 사과지요. 만약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1분 사과를 몸소 실행한다면 놀라운 사회적 변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도층에서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부터 먼저 1분 사과를 시작해 봅시다. 아마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분 사과를 실천하고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사회도 점차 따뜻해지고
살만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